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이 미중 협상 기대감에 208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44% 오른 2082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좀 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34% 오른 676.48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이 미국 뉴욕 증시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기대감으로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64%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전일 대비 0.54%, 나스닥 지수는 0.9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이 첨단 제조업에 외국인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미국산 대두를 매입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목요일 둘째 주 12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이 주가 지수와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요. 오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추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장시장 모두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33% 상승을 했고요. 6.85포인트 올랐습니다. 2089.42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0.18%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포인트 올랐고요. 677.69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378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07억 원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홀로 516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외국인이 153억 원, 기관이 147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현재 개인만이 홀로 325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양장시장에서 모두 물량들 현재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은 거래대금 자체가 개인은 많지는 않네요. 개인은 101계약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854계약 물량들 또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만이 홀로 952계약 물량들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폭 가장 컸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강세를 시현한 종목은 KCTC입니다. 현재 6.71%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170원 올랐습니다. 2,92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아지질입니다. 현재 7.55%라는 7%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1,200원 올랐고요. 17,1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필룩스입니다. 필룩스는 7.49%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7.49%의 상승세고요. 850원 오른 12,2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약세가 가장 큰 종목은요. 남광토건입니다. 오늘 10%대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10.38% 하락했습니다. 1,500원 빠진 12,950원의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형지 엘리트입니다. 3.34%의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2,315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시현한 종목은 오늘 바로 상한가를 기록한 알파홀딩스입니다. 3,000원 올랐고요. 13,100원의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니언스입니다. 24.4%라는 급등세를 시현을 했고요. 1,145원 올랐습니다. 5,8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낙폭을 시현했던 종목은 이디입니다. 이디는 현재 12%대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고요. 72원 떨어졌습니다. 519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직 마이크로 보겠습니다. 매직 마이크로는 3일 연속으로 현재 약세를 시연을 하고 있네요. 7.34% 하락했고요. 3,28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이 12월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2.15% 상승을 했는데요. 이 11월 초 이후 가장 큰 강세를 시연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관계가 긍정적인 발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또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모두 이 미중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홍콩 항생 지수는 1.61% 상승 마감했고요. 상하이 종합 지수는 종가보다 0.3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어떨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빨간불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49% 올랐고요. 21,708엔으로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해 종합지수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 역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31% 올랐고요. 8.06포인트 올랐습니다. 2,602.1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도 오늘 1.36포인트 올랐네요. 0.02포인트 오른 9,818.40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들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이 금융당국의 분식 회계 판단으로 약 1개월간 거래 정지가 됐었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식이 상장 폐지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남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거래 제한 해체 직후에 이 주가 상승에 대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 이슈를 둘러싼 잇따른 법정 공방에서 이 삼성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식 회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장을 폐지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시장 당국의 판단인데요. 그래서 형사와 민사, 행정 등 분식 회계 이슈와 관련한 법적 공방에서 삼성바이오 측을 향한 칼날도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9일이죠. 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삼성바이오 법인과 이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대개 고발 사건이 형사부로 배당이 되는 것과는 달리 삼성바이오 사건은 인지분서인 특수부에 배당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검찰은 증선이 고발 내용을 통해서 외부 감사 법안 위반 여부를 수사하면서 이 동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연관성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바이오가 코스피 시장 상장 과정에서 분식 회계를 통해 가치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서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할 수 있었다는 공소장에 적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거래 재개 후에 삼성바이오 주가가 급등한 것은 검찰의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법조계 관계자는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 위반 정도가 얼마나 명백하고 또 중대한지도 따져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회계 처리 적정성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검찰이 시장관리기구인 거래소의 판단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행정, 민사 분야에서의 법정 공방은 이미 진행됐거나 혹은 본격적인 공방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이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이 상장사나 금융사 등을 상대로 이 집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한결도 지난 5월이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슈가 처음 불거진 이후 이 손실을 본 원고들을 대리해서 민사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방침입니다.
행정 민사 부문에서도 삼성 측이 일단 숨을 돌릴 여지가 생겼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증선이가 지난달이 돼서야 분식 회계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금감원의 분식 회계 판단을 믿지 못해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이 분식 회계 여부에 대한 당국의 이견에 이번 거래 정지 이후 주가 흐름 등 재반 상황을 감안하면 민사적으로도 또 행정적으로라도 삼성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6.21%로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4,500원 올랐고요. 41만 9천 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이 메리츠 종금증권이 항공기 리스사인 DA캐피탈과 5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항공기 계약을 성사를 시켰다라는 소식입니다. 11일 메리츠 종금증권에 따르면 일본 미주오를 주간사회사로 미국 시장에서 이번 계약과 관련한 자산 유동화 증권 선순위 발행을 위한 공모 절차가 최근 진행됐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은 오는 14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 에쿼티 투자자로 참여하는 메리츠 종금증권은 이 투자 금액의 80% 이상을 이미 국내 기관 투자자들과 또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메리츠 종금증 관계자는 DA캐피탈은 지난해 말 기준 항공기 349기를 보유한 이 세계 6위의 항공 리스사로 30년 이상의 업력과 또 네트워크로 항공사 리스 관련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포트폴리오 항공기 잔여 리스 기간은 4년 이상이고 또 평균 기령은 역시 9년에 그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2016년 항공기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에 대한 이 수익 지급이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메리츠 종금증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11% 상승했습니다. 5원 오른 4,54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남광토건입니다. 이 붕괴 위험이 높아진 서울 대종빌딩의 시공사죠. 남광토건이 부실 시공 논란에 오늘 장 초반부터 약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광토건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0.38%로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1,500원 주가 떨어졌고요. 12,95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강남구는 붕괴 우려가 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대종빌딩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빌딩은 지난 8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건물 균열이 발견되고 또 이후 굉음과 균열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긴급 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2등급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부실 시공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시공사인 남광토건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이 718억 원 규모의 복선 전철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산업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87%로 좋은 흐름을 계속 시현하고 있습니다. 350원 올랐고요. 12,55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호산업은 전날 공시를 통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718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결기술 매출액의 5.53%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 공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부터 진접읍 일원의 진접선 복선 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공사의 총 계약 금액은 887억 원이고 또 금호산업은 계약 금액은 이 당시 시공 지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CJ 대한통운입니다. 이 택배 노조 파업에 따른 배송 접수 중단 조치를 최종 해제하게 된 이 CJ 대한통운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54% 상승했습니다. 2,500원 올랐고요. 16만 5천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CJ 대한통운은 택배 노조의 총파업으로 일부 지역 배송에 차질이 생기자 지난달 23일이죠. 배송 접수 중단 조치를 전국 50여 개 대리점에 내렸습니다. 이 택배 노조는 지난달 28일 파업 종료를 선언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노조가 배송 거부를 하면서 택배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대치 상황을 이어오다가 파업이 시작된 지 20여일 만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 파업 기사들은 정상 배송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CJ 대한통운의 요구를 노조 측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CJ 대한통운은 노조의 파업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이 파업으로 택배 배송에 차질을 빚었던 경북과 경남 그리고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 대해 택배 접수 중단 조치를 지난 10일 해제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코아스테민입니다. 이 코아스테민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게리병 줄기 세포 치료제인 뉴트로나타 R이 이 내년에 호재가 많다는 증권사 분석이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아스템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92% 상승했습니다. 350원 올랐고요. 12,35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K증권연구원은 코아스템은 이 뉴로나타 R의 국내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협상과 또 미국 진출을 위한 FDA 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 등재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면 현재 약가 산정에 대한 열띤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그 진행률이 7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협상 속도라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이죠. 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은 패스트 트랙으로부터 이 FDA와의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주요 논의 내용은 기존 임상 2상에 대한 결과 동의 여부와 또 3상 디자인에 대한 내용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 결과도 내년 3분기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입니다. 마지막 살펴볼 특징주는 윈스인데요. 이 윈스가 일본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스입니다. 오늘 전일 대비 2.69% 상승했습니다. 300원 올랐고요. 11,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증권연구원은 윈스에 대해서 일본 내 IPS 교체 수요 증가, 그리고 차세대의 방화벽과 그 APT 관련 솔루션 매출 상승, 또 5G 관련 고가 제품 공급 가능성이 투자 포인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월부터 과거 일본에 공급됐던 IPS들의 교체 물량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연구원은 일본 매출은 ODM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국내 장비보다 수익성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 기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일본 내 타 통신사 등 이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윈스가 2019년 연결 기준 매출액 828억 원, 또 영업이익은 14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4.3% 그리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